지금까지 뿌리튜브는 고대 한반도인 천신족, 한인이 고대 철학인 천주인의 조화 세상을 살펴보기 위해 하늘의 형상으로부터 시작된 천의 입장에서 지구촌에 존재하는 다양한 신화와 우리 창세 신화를 살펴보았고, 한의 유래와 우리의 뿌리 한 영상에서는 지의 입장에서 하늘의 형상으로부터 시작된 인류사가 고대 한반도 땅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되었는지를 동아시아에 존재하는 공인되고 가장 오래된 사서 중 하나인 삼국지 위서 동의전 및 후한서 동의열전 등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한편 지난 영상에서 하늘의 형상으로부터 한국과 중국 사람들이 타고나는 천부적 특질에 대하여 간단하게 언급한 바 있는데, 이를 다시 정리하면 중국의 경우 하늘의 형상이 보편적으로 꾸미기를 좋아하는 여자 형상 천인과 12지신과 관련된 동물 형상 및 독재자로 느껴지는 인물의 두상 등이 존재하는 까닭에 중국 땅에 사는 사람들의 특질이 좋게 이야기하면 꾸미기를 좋아하고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허풍과 거짓에 능하며 안하무인의 독불장군 성격인데다가 개가 닭을 쫓는 등 동물 형상이 존재하는 땅이라 대체적으로 좀 소란스러운 편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한국의 경우 고대 한반도의 주형상이 한가 사유 중인 천인과 아들격인 호랑이 등에 탄 백두산 천인 및 환웅의 형상, 손자 손녀격인 소년 소녀 형상의 천인이 존재하는 땅이라 그 천부적 특질이 보편적으로 사려 깊고 조용하지만 때로 용맹하며 빠르고 소년 소녀처럼 꿈과 희망이 가득하며 부모의 가없는 사랑과 자식의 부모에 대한 지극한 공경이라는 아름다운 특질을 갖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같은 분석에 대해 쉽게 동의하지 않겠지만 한국인과 중국인의 특질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부분이 있다 생각합니다. 이 같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뿌리를 찾기 위한 방법에 있어 현재 사학계에서 인정하는 기록이 대부분 중국인이 쓴 사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현실적 이유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고서를 참고하여 우리의 뿌리를 찾는 과정에 있어 위와 같은 중국인의 특질도 마땅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중국 사람들이 동북공정, 김치공정, 태권도공정, 한복공정, 삼계탕공정, 영어공정 등 세상에 좋다 하는 온갖 문화와 문명이 지것이라며 죄다 끌어다 지 얼굴에 덕지덕지 쳐발라가며 자신을 치장하는 데 몰두하는 것과 같이 고대 중국인들도 같은 땅에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 중국인들과 그 특질이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사례가 중국 사람들이 만든 가장 오래된 사서인 사마천의 사기에 기록된 중국인들이 동의로 보는 복희와 신농 및 치우에 관련된 전설과 중국인들이 자신의 종족 한족이라고 보는 황제의 전설에 대한 역사를 수의 인식 차이라 할 것입니다. 즉 똑같은 신화 및 전설 시대의 인물임에도 자신들에게 환웅시대 신시 문명을 전해준 복희와 신농 및 치유 등의 동의 역사는 신화나 전설로 치부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황제의 전설은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한 행태나 황제와 당록전쟁을 한 치우는 우리의 고기와 다르게 지나치게 평가절하하여 전설의 인물로 묘사하고 황제는 지나치게 신격화하여 중국 역사의 시조로 삼고 있는 사마천의 사기 기록이 그 대표적 사례라 할 것입니다. 요즘에야 중국 애들이 동북공정을 한다며 그동안 전설이라며 터부시한 복희와 신농 및 치우 등의 동의 역사를 다 지들 역사라며 난리법석을 떠는 게 현실이지만, 이는 지들은 사람이고 나머지는 오랑캐라며 그들 선조대로부터 수천 년에 걸쳐 지들 사서에 기록한 동의, 서융, 남만, 북적이라는 괴이한 인종 분리법을 기준으로 지들 선조가 만든 사서의 기록, 즉 지들 역사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은 고사하고 이제는 지들 스스로 오랑캐의 후손이라 자청하기를 마다하지 않으니 역사를 왜곡하거나 이른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말이나 뿌리튜브에서 가끔
제 뿌리도 모르는 중국 애들이라고 표현하는 이유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앞에서 언급한 중국 사람들의 천부적 특질은 고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인들이 만든 사설을 살필 때에는 위와 같은 중국인들의 천부적 특질을 최대한 고려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또한 같은 이유로 문무왕릉비에 신라 시대로 기록된 중국 전한시대 산둥성 투우로 봉직한 김일제의 후손들이 왕망의 역성혁명에 참여하여 신나라를 건국한 후 후한에 쫓기어 이전 진나라에서 한지로 망명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진안 땅 서라벌국에 망명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역성혁명을 통해 삼국유사에 기록된 계림국을 건국한 후 신라의 세조로 기록된 김아찌 및 그 후손들이 석탈에게 후손들과 연합하여 경주 오릉이 품고 있는 비극, 즉 박격거세의 부관 참시를 통해 최종적으로 박씨 왕조의 완벽한 붕괴를 선포한 후 다시 석씨 왕조를 붕괴시키고 신라 왕조를 건국하는 과정에서 보인 끊임없는 반역과 배반의 역사가 급기야는 AD 660년 당나라와 연합하여 자신들이 조상에게 살 길을 열어준 한지에 살았던 한인들을 외세까지 끌어들여 참전하고 피바다로 만든 신라계가 남긴 역사를 살필 때에도 이와 같은 중국인들의 특질을 충분히 고려하여 살필 필요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라계 후손인 김부식의 관점에서 볼 때 AD 660년 나당이 연합하여 한반도를 참전한 전쟁이 삼국통일, 삼한일통의 의로운 전쟁이겠지만 한지에 사는 한국인의 관점 또는 진수의 동의전, 범협의 동의열전에 기록된 사실에 근거할 때 신라계의 행위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한민족이 베푼 은혜에 대한 배신이자 반역이며 신라가 당나라를 끌어들여 일으킨 전쟁이 한에 대한 역성혁명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제 시조가 신라 왕계에 의해 부관 참시당해 오릉이 된 것도 모른 채 자신의 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신라를 한반도 역사의 정통성으로 포장하고 남한의 대부분 학생들을 북한 사람들이 김일성 성지를 순례하듯이 부관 참시되어 오체로 드러누워 있는 제 시조의 무덤 경주 오릉을 성지 순례시키듯 독재시절 수학여행을 권장한 박정희의 어리석음이 만든 오늘의 개의한 역사 실종 사태가 나비 효과를 일으켜 신라와 백제가 싸우듯 영남과 호남이 대립하고 신라와 발해가 대립하듯 남과 북이 싸우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더 이야기하여 뭘 하겠습니까? 본론으로 돌아와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우리와 관련 있는 동해에 대한 중국인들의 인식을 살펴보면 진나라의 통일 이전에는 한족과 대립관계를 가지고 황허, 바이어 유역을 중심으로 중국 동북부와 북만주 일대, 한반도 등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북방 몽골리안계 종족을 동일화 칭하였는데 주로 헌황에 연한 지역에 분포했으며 중국 한족과는 갈등 혹은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독특한 문화를 발전시킨 집단을 구분하여 말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한 이후에는 산둥반도의 일부가 중국 역사에 흡수, 동화됨으로써 발해만을 끼고 만주와 한반도에 분포한 한족과 애맥족을 동일화 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설문에는 애맥이 동일을 가리키는 이름이라 했으며 호안서 동의열전의 서에 진병육국 기회 사이 계산 위민호라는 기록은 이러한 역사적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또한 한국사 권리를 참고하면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유의어 사전이자 언어 해석 사전인 진나라 곽박의 이하 및 일본 서기 등을 근거로 맥이 호음을 의미했고 애족과 맥족의 관계가 단군 신화에 반영되었다는 주장도 있다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광개토대왕 비문에는 만일 내가 죽은 뒤 나의 무덤을 편안히 수묘하는 일에는 내가 몸소 다니며 약취해온 한인과 애인들만을 데려다가 무덤을 수어 수색해 하라. 한과 애의 250가를 데려다가 수묘케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또한 중국의 다른 고전 기록에 의하면 시경, 논어, 중용, 맹자에는 맥으로, 사계의 흉노전, 화식전에는 애맥으로 기록되어 있고 맥족의 원주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없으나 위지 고구려전에 따르면 대수, 압록강 유역에 거주한 부족과 소수, 홍강 유역에 거주한 두 개 집단이 있어 각기 수장을 취대하고 있었는데 한인들이 소수 지역에 거주한 집단을 소수맥이라고 칭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한서 무제기 원삭 원년조와 후한서 동의전 애조에 보면 BC 128년 애의 군장 남녀는 조선왕 의과의 관계를 끊고 그가 지배하던 전 애맥사의 인구 28만을 이끌고 한나라의 요동군에 가서 내속을 청하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한인, 천신족, 즉 고대 한반도인들의 철학이자 오늘날 한국인들에게 유전된 철학인 천지인의 조화세상 중 인의 입장에서 우리의 뿌리를 찾아가는 여행을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중국인들의 이와 같은 특질로 인해 비하하는 형태로 구분된 동의와 관련된 중국 기록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우리 창세신화와 관련된 새로운 사실을 천지인의 조화세상이라는 우리 고대 철학에 근거하여 정리하면 천은 하늘에서 보아야만 그 실존이 확인되는 형이사학적 존재인 환인, 환웅 및 곰과 호랑이가 지, 땅에서는 한반도 즉 한지에서 북상한 농경인류이자 하느님, 하늘과 태양을 숭배하는 천신족 환인이 찾아 환웅이 요동반도를 넘어 요와 유역으로 진출하면서 중앙아시아에서 초남반길을 따라 곰 모양의 땅인 요서, 하북성 및 내몽골 지역으로 진입하여 정착한 후 곰 토템을 가졌던 곰부족 또는 맥족 및 중앙아시아 바이칼 지역에서 초원 북방길을 따라 호랑이 모양의 땅인 만주 지역으로 진입하여 정착한 후 호랑이에게 제사를 지내는 풍속을 가졌던 애족과 만나 신시라는 무한 문명을 창조한 것으로 묘사된 우리 창세신화의 주인공들이 이는 한족 또는 한인, 맥족 및 애족 또는 애인의 이름으로 AD 280년경 진수가 쓴 삼국지 위서 동의전, AD 400년경 범협이 쓴 후한서 동의열전 및 AD 414년 장수왕이 건립한 것으로 알려진 광개토대왕 비문 등이 기록되어 실존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오늘에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창세신화는 이와 같은 천지인의 조화세상을 깨우친 우리 선조들이 그 철학에 기반하여 고대 한반도 언어체계로 후세에 전한 사서이자 이야기로 중국인들이 천부적 특질로 창조한 인물 중심의 기존체나 시간 중심의 편련체 역사 서술 방식을 초월한 시간, 공간, 인물이 융합된 독특한 역사 서술 방식으로 전해진 대체 불가, 왜곡 불가이면서 재미까지 있는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뿌리에 해당하는 인과 관련한 여러 학자들이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윤무병은 애맥이라는 명칭은 사계에서부터 사용되었는데 애맥과 맥족을 합친 범칭이 아니라 맥족인 고구려를 지칭하는 것이었고 한대 이후의 애와 애맥은 동일 계통 내에서 각각 구분되어졌던 실체였다고 보았으며 애 일부는 한민족을 애맥과 한의 양계로 구성되었다고 하면서 애맥족 중 애족은 한반도 중북부와 송화강, 길림, 농강 지역 등에 살았고 맥족은 산동, 요동, 다레만 연안 등에 거주해 거주 지역의 분포에 따라 애와 맥이 구분되었다고 보았으며 김정배는 애, 맥, 한은 동일계 족속으로서 그 분포 지역의 차이에 따라 각각 구분되어졌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진 우리의 창세신화를 창조한 주체들이 신화의 내용처럼 고대 한반도 한지에서 발원한 한족, 천신족과 곰 모양의 땅에서 발원한 맥족, 곰족 및 호랑이 모양의 땅에서 발원한 애족, 호랑이족이 우리에게 전해진 후기에 근거할 때
BC 3897년경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환웅의 신시시대를 거치면서 오랜 시간 동안 1차 융합 과정을 거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렇게 탄생한 한맥애의 융합 종족은 그들이 창조한 융합 문명을 BC 3000년경으로 밝혀진 한반도 공중자가 전 세계로 퍼졌듯이 몽골과 중앙아시아 및 중국 대륙 방향으로 전파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환웅의 신시에서 발해만을 따라 남서진하여 중국으로 진출한 복희와 치우 등의 동이족 전설이 이에 해당하는 역사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창조된 융합 문명을 공유하며 발전한 것으로 추정되는 한애맥 융합종족 즉 동이는 환웅의 신시 이전 시기인 BC 4000년경 압록강변 단둥 지역에 해양선박 관련 유적을 남긴 것으로 보아 조선술과 해양술이 좀 더 발전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BC 2333년부터 시작된 단군 사만 시대에는 이들 동이 지역을 배로 연결하는 해양 네트워크 체계를 충분히 구축할 만큼 발전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역설적이지만 앞서 예를 든 중국 기록을 모두 종합하면 보시는 영상처럼 2009년도 한국사 교육과정 국사교과서에 사용된 동이 세력 분포도가 되는데, 이는 중국 동해안, 발해안, 요서, 요동, 한반도에 살았던 동이 지역을 배로 연결한 해양 네트워크 시대, 단군 사만 시대가 실존하였음을 반증하는 훌륭한 사료라 생각됩니다. 또한 이들 해양 네트워크 세력의 중심 나르터를 이끄는 지도자는 당연히 해양과 농경 문화를 보유한 한족, 천신족, 즉 환웅천왕, 신우 또는 단웅천왕이라고도 부른 환웅의 직계 부족의 왕, 즉 환웅과 유사한 호칭을 사용한 단군이 지도자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단군 사만시대가 붕괴된 이후 기록인 진수의 동이전과 범협의 동이열전에 근거하여 단군 사만시대 해양 네트워크 체계의 특성을 추론하면 동이열전에 기록된 방식, 즉 마한이 가장 강대하여 그 종족들이 함께 왕을 세워 진왕으로 삼아 목지국에 도읍하여 전체 후사만 지역의 왕으로 군림하는데, 여러 왕의 선대는 모두 마한 종족의 사람이다는 기록과 마한시대 목지국의 위치가 영산강에서 한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역으로 비정되는 현재의 고고학적 결과에 근거할 때 단군 사만 해양 네트워크 연맹의 장인 단군을 사만 연맹이 선출하고 해양 네트워크 나라답게 해수면과 기후의 변화에 따라 최적의 나르터, 항구 조건을 가진 강 유역에 마한시대 목지국처럼 중심 거점, 연맹 본부를 두고 해수면과 기후의 변화에 따라 최적의 조건을 가진 강을 선택해 남하하거나 북상하며 이동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우리에게 알려진 단군의 흔적이 요하 유역 익주, 압록강 유역 지반, 한강 유역 강화도, 대동강 유역 평양 등에서 발견되는 이유와 단군의 잦은 이동이 묘사된 고기의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추론 가능한 사실관계가 있고, 오늘날 한반도에 사는 우리가 태양과 하늘을 숭배하여 천재를 지내는 민족, 즉 천신족, 한인 또는 단군의 후손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우리가 어디에서 비롯된 누구인지 명확히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군과 왕검을 동일인이라고 보는 대륙사관 또는 기전체적, 편련체적 역사서술 방식에 의해 관습화된 학풍이 만든 비극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더구나 이를 추론할 명확한 기록이 극히 일부이고, 그나마 있는 기록이 중국 북생의 상서대전, 사마천의 사기, 방고의 한서 등에 언급된 중국 은나라가 주나라에 망한 BC 1100년경 기자가 주나라 무왕 때 조선에 가서 왕이 되었다는 내용과 일연히 삼국유사에 기록하여 위서에 이르기를 단군 왕검이 있어 2000명을 데리고 가 아사달에 도읍하고 개국하니 그 이름이 조선이다 는 내용과 같은 시기 후기에 따르면 옛날에 환인의 서자 환웅이 있어 중략 환웅이 임시로 인간으로 변하여 웅녀와 혼인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단군 왕검이다 정도인데,
이마저 식민사학자들이 신화를 기록한 위서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신화의 신빙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고 하니 비전된 책을 엮어 만들었다는 판단고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 또한 이처럼 기전체적, 편련체적 역사서술이 가지는 함정과 서지하게 매몰되어 진실을 보지 않으려 하거나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풍조가 문제이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한편 이러한 혼란이 생기게 된 근원을 살펴보면 해양 문화에 기반한 한제에 있었던 마한 체계처럼 특수한 해양 네트워크 체계를 경험한 바 없는 중국 내륙 깊숙한 곳 장안에 수도를 두고 대륙 문화에 기반하여 짧은 수명을 반복하며 수없이 명멸한 중국 고대 왕조들만 본 중국 사관들이 시대와 호칭의 동시 개념인 단군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중국인들이 천부적 특질을 발현하여 BC 1100년경 원나라에서 조선해가 왕이 되었다는 기저만 부각시켜 기술하고 단군에 대한 기록을 제해시킴으로써 고대판 동북 공정을 획거나 중국의 유교 사상에 몰빵한 이시 조선이 기자 조선의 실체를 인정한 것과 4대 분서경유 과정에서 단군과 관련된 기록이 사라졌거나 일제시대 식민사학을 주도한 학자들이 자행한 한민족 말살 정책 및 과거에 비해 고고학적 성과와 과학적 수단이 많이 발전했음에도 단군에 대한 비상적 실체에 지나치게 안주한 학자들이 적지 않은 것이 그 원인이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하지만 중국과 이련의 기록 및 고고학적 발굴 성과 등을 종합하면 BC 1100년경 기자가 조선해가 왕검성을 쌓아 도읍을 정하고 왕이 되었다고 한 중국의 기록에 언급된 조선과 이련이 위소와 고기를 인용하여 삼국유사에 언급한 단군 왕검의 조선이 나라의 이름이 같고 왕검이라는 명칭을 공유하고 있지만 그 도읍지가 다르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종속적 특징을 갖는 대륙 문화를 가진 중국 사관들이 독립적 주체가 바다를 통해 네트워크화된 연맹 체계를 갖는 해양 문화의 특징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 생각되며, 이는 대륙 문화가 한반도에 정착한 고려시대 이련도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먼저 기자와 관련된 기록에 언급된 조선과 왕검에 대하여 살펴보면 기자의 40세 후손인 준왕이 이주한 오늘날 익산에 왕궁리가 있고 왕궁리를 왕궁평, 왕검이 왕금성으로 불렀다는 기록이 현재도 남아있으므로 기자의 조선도 왕검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또한 그 후손인 준왕과 관련된 중국 기록 및 우리 고기 등을 종합하여 기자 조선의 위치를 추정하면 단군 사만시대 진안지역 바레만 인근 곰 모양의 땅인 것만은 분명하다 생각합니다. 이를 우리 고대 언어체계인 천지인이 조화세상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천신족 환웅과 맥족, 웅족, 웅녀가 만나 탄생한 단군 왕검은 기전체로 보면 인물이고 편련체로 보면 시대이며 시공간적 개념에서 보면 곰 형상의 땅에 살았던 맥족과 환웅 형상의 땅에 살았던 한족, 천신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물과 공간의 변화를 겪으며 살았었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한족, 천신족, 환웅의 직계 부족 왕이 단군, 한, 칸, 탱글이라는 호칭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듯이 단군의 모국 부족의 왕도 곰 모양의 땅의 왕 또는 곰족의 왕의 개념을 가진 왕검이란 호칭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해 보는데, 이는 주나라 무왕으로부터 조선왕으로 봉인받은 기자가 그 땅에 조선성이 아닌 왕검성을 쌓았고 그 땅에 살다 이주한 준왕이 한반도 익산에 강화도에 전하는 단군의 명칭과 다르게 왕검의 명칭을 남긴 것으로 보아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왕검의 명칭을 사용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단지 BC 1100년경에 일어난 기자의 역사를 BC 3, 4세기경에 쓰여진
앞서 언급한 중국의 사서 등에서 대륙문화가 반영된 주나라 무왕이 기자를 조선왕에 봉하했다는 기록에 근거하여 고려시대 이련이 조선 또는 이씨 조선과 구분하기 위하여 조선시대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고조선이라는 이름을 인용한 것은 아닌지 불분명하지만 앞 영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동의전과 동의열전 등의 기록을 종합하면 BC 200년 전후까지 사용된 고대 한반도의 땅 이름은 한지였고 그 땅의 주인은 한족, 애족, 맥족이었으며 이들이 중국의 대륙 세력과 대립한 실질적 주체였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중국인들이 천부적 특질이 발현되어 탄생한 조선과 그 조선해가 왕이 되었다는 기자의 기록을 정리하면 기자는 단군 사마시대 진안 땅, 본 모양이 땅에 들어온 것은 사실이며 그 땅의 이름이 오늘날 조선이 된 것은 중국인 주나라 무왕이 본 모양의 땅, 왕검의 땅에 들어간 기자를 조선 왕이라고 보한 BC 1100년경 이야기를 BC 3, 4세기 기록하면서 오늘날 중국인들처럼 동북공정한 결과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된 삼국유사 기록을 인용하면 이련은 위서에 따르면 단군 왕검이 있어 2000명을 데리고 가 아사달에 도읍하고 개국하니 그 이름이 조선이다는 내용과 보기에 따르면 요 임금 즉위 원년 BC 2333년 평양성에 도읍을 정하고 조선이라 불렀다. 후에 다시 도읍을 백악산 아사달로 옮겼다. 15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주나라 호왕, 무왕이 즉위한 기면년에 기자를 조선에 봉하니 단군은 이에 장단경으로 옮겼다. 후에 아사달로 돌아와 수모 산신이 되었다. 이때 그의 나이 1908세였다고 기록하고 있으므로 기자가 본 모양의 땅, 즉 왕검의 땅에 들어와 중국 주나라 무왕이 기자를 조선왕으로 봉한 시기에 천신족과 웅족이 사는 땅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 사서와 이련의 기록을 비교하면 기자가 도읍지로 삼은 왕검성, 즉 왕검의 도읍지와 단군의 도읍지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앞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단군의 도읍지가 단군 사만시대가 지속된 1908년 동안 40여 명의 본부, 목지국이 한강에서 영산강까지 여러 곳으로 비정되듯 단군 4만여 명의 본부, 즉 단군의 도읍지도 해수변과 기후 조건에 따라 최적의 해운 요건을 선택하는 해양 문화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주 이동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령성 평강지구 유적에서 최치원의 상태 사시 중장에 언급된 마한 고구려 초기에 해당하는 보시는 영상 같은 금동 장식품이 출토되었는데 이는 이전 영상에서 언급한 바 있는 천신족 한인이 사는 한반도 땅에 존재하며 하늘에서만 볼 수 있는 전설의 새, 봉황, 삼조고, 주작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 새 아래 우리 창세 신화에 나오는 곰과 호랑이가 묘사된 유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전해진 우리의 창세 신화와 한, 애, 맥 또는 하늘의 형상처럼 전설의 새 형상이 있는 고대 한반도에 사는 천신족, 곰 모양의 형상에 있는 땅에 사는 웅족, 맥족, 호랑이 모양의 형상이 있는 땅에 사는 호랑이족, 애족이 융합되어 이루어진 환웅의 신시 역사가 적어도 고구려 건국 초기인 BC 37년 전후까지도 올곧이 우리에게 전승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소중한 유물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단군 사만시대의 역사를 회고하는 데 있어 농경과 해양 특성을 가진 환웅족의 후손 단군과 유목과 대륙의 특성을 갖고 있는 웅족, 맥족의 후손 왕검을 분리해서 생각한다면 단군 사만시대 해체기에 진안땅 만주지역 호랑이 모양의 땅에서 해모수 단군의 후손들이 부여를 건국한 이야기라든가 진안땅 묘소 및 바레만 인근 지역, 즉 본 모양의 땅에 사는 웅족이 세운 나라 조선에 기자가 유입되어 그 후손들이 나라를 이끌다 새로 유입된 위만에게 망하고 그 위만이 새로 유입된 한무제에게 망한 뒤 한사군이 설치된 이야기 및 기자의 후손 준왕의 한반도 이주와 더불어
왕검이라는 이름이 한반도 익산에서 나타난 이유와 준왕의 한반도 이주 시기에 준왕의 나라 조선과 부족적 친연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딜극의 유목부족 흉노의 유물이 옛 가야 지역에서 대규모로 발견되는 등 우리 고대사에 현존하는 수많은 수수께끼를 보다 쉽게 풀 수 있다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시작된 단군 삼한시대가 대륙 세력의 확장으로 번한 지역이었던 중국 동해안 산동반도 동이 세력이 제일 먼저 중국 내륙 세력이었던 진나라에 편입되고 이후 동이 지역이었던 중국 북동해안에 생긴 연나라가 한무제의 세력 확장에 밀려 위만이 진앙과 번안의 중간에 있었던 조선에 도피하여 준왕을 몰아내고 왕권을 찬탈했으나 다시 한무제의 세력 확장으로 위만 세력마저 한사군이라는 한나라의 통치체계에 편입되어 해체되고 진안 지역이었던 만주 지역에서는 해모스 당군의 후손들이 분화하여 부여를 건국하면서 해양 중심의 삼한체계가 고대 한반도 만을 제외하고 전부 대륙 세력으로 배치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이는 고조선 준왕의 익산 이주 시기인 BC 194년경 지구 기후 변화를 살펴보면 보시는 영상처럼 기온 하강으로 인한 해수면 변화가 일어났던 시기였을 것이므로 일면 불가피한 변화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주 긴 시간에 거쳐 일어난 역사이지만 AD 280년경 진수가 동의전을 쓸 당시까지를 순서대로 요약하면 단군 삼한시대는 BC 200년을 전후로 동이 영역이었던 중국 동해안 번안 지역 해상 세력이 중국 내륙 세력에 편입되었고, 곰모양의 땅 요소와 하북 지역 등 옛 진안 조선 맥족 지역은 대륙 세력과 한족, 천신족과 애족 연합 세력 사이의 분쟁 지역에서 요동반도에서 한애족을 병합하여 일어난 고구려 사이의 분쟁 지역으로 전환되었으며, 호랑이 모양의 땅 만주 지역은 부여가 건국된 후 북부여와 동부여로 분화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진번원 지역의 많은 애맥 유민들이 한지 마한으로 이주하여 천신족 마한의 보호를 받으며 한맥애가 재차 융합되는 과정을 거치며 진수의 동의전에 기록된 수많은 성국가들이 옛 동이지역, 즉 단군 삼한시대 진안과 마한 지역에 형성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 과정을 승자의 입장인 중국인들이 천부적 특지를 발현하여 기록을 남기다 보니 동이를 부여와 고구려, 동옥저의 한으로 구분하고 한을 다시 마한, 진안, 번진으로 구분하여 외소하고 분열된 형태로 묘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맥애에서 분화된 고구려 백제가 중국 내륙 세력에게 항상 큰 근심거리였다는 최춘희 상태사 시중장 기록 및 2009년도까지 한국사 교과과정에 실린 동이지역 분포도에서 알 수 있듯이 동이 세력은 중국 내륙 세력에게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극히 당연한 그 당시 국제 환경이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중화주의적 중국 사설을 살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한 문명의 핵심 코드인 한맥애의 삼위일체 해양연맹 체계가 대륙 문화를 흡수한 각 소연맹이 영토를 경계로 한 중앙 집권 체계를 구축하기 전까지는 AD 800년대 말 최치원이 쓴 외교문서 상태사 시중장에 고구려 백제 강석시 강병 백만이었다는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 사서의 기록처럼 분리되고 구분된 나라가 아닌 형제의 나라였으며, 또한 각 소연맹이 영토를 경계로 적잖게 다투었다는 것마저 부인할 수 없으나 AD 660년 당나라와 결탁한 후 한 연맹 체계에 역성혁명하여 전쟁의 승자가 된 마한 소연맹이었던 신라계가 남긴 역사처럼 고구려, 백제, 가야, 부여 등 각 소연맹의 관계가 처음부터 망할 때까지 분열과 대립, 피튀기는 전쟁의 연속만은 아니었으며 해양 네트워크를 통한 공생의 방법도 공유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 사서의 분열주의적 동의사관과 망명자가 끊임없는 분열책 등과 반역을 통해 역사의 승자가 된 후 자신을 미화하기 위해 꾸미거나 왜곡하여 만든 신라식 사관에서 벗어나 한 문명의 주체인 한의 맥의 삼위일체 연맹체계에서 본다면 수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하기 위한 전함 300척을 옛 동이지역이었던 산동반도에서 만들 때 퍼졌다는 노래 고구려 정벌에 참여해 괜히 죽지 말라는 우향 요동 낭사가가 오늘에 전해진 이유와 수나라가 문제, 양제에 걸쳐 30만, 113만 등 육군과 수군을 동원하여 여러 차례 고구려를 공격하다 망한 이유와 당 태종이 5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공격하다 패한 이유와 두 왕조에 거쳐 동정에 실패한 당나라가 전략을 바꾸어 수군을 중심으로 13만의 군사와 육군 중심의 신라 5만 군사를 동원하여 당나라의 해안 봉쇄와 신라의 기만, 우회, 기습 공격을 통해 한의 중심지 AD 280년 진수의 동의전 기록에 근거할 때 마한 목지국과 같은 역할을 했던 백제국을 공격한 이유와 신라가 당나라에 보낸 외교 문서인 제치온의 상태사시 중장에 기록된 고구려 백제 강성시 강병 백만과 마한 고구려라고 기록한 이유와 지난 영상에서 언급한 오우치 가문 족보에 백제국 마한 황제 둘째 임성태제라고 기록되어 마한 황제라는 호칭이 오늘에 전해진 이유와 김부식이 삼국사기에 경주에서 출발하여 사비에 이르는 김춘추의 행적과 당군에게 불량빈을 지원하기 위해 움직인 왕자의 행적은 수상히 기록하였으나 김유신이 계백의 오천 결사대와 황산벌에서 만나기 이전 김유신이 진군 행적을 남기지 않은 이유와 김춘추와 김유신이 정치적 후견인이었던 진주토호 알창공호의 역할을 부각시키지 않은 이유 및 전쟁에 승리한 신라가 죽은 진흥왕과 도소랑비, 중해공주까지 동원한 설화를 만들어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고인들과 가장 높은 집적도를 보이는 유네스코 고인돌 유적지가 있는 곳이자 반가사유 한반도 천인의 천안에 해당하는 선운산을 신라화하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마한 연맹 본부에 해당하는 백제국을 복원하기 위해 한지 여러 곳과 멀리 외국에서까지 거병한 이유를 어렴풋이나마 짐작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신비한 일은 중국인들이 천부적 특질이 발현되어 기록한 사서에 의해 구분되어 2009년도까지 한국사 교육과정 국사교과서에 실렸던 것으로 알려진 도시는 동이족 분포도에 근거할 때 중국에서 말하는 동이, 우리 입장에서 말하는 한맥애를 관통하는 공통문화는 도시는 영상처럼 고인돌과 각골문이며 현대과학이 밝힌 도시는 유전자 분포도 및 헬리코박터균 분포도와 같이 동이 지역이 우리 창세신화처럼 남반계 특성이 강한 한반도 천신족을 중심으로 북반계 맥족과 해족이 융합되어 형성된 유전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동일성을 가진 사람들이 살았고 살고 있는 땅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인들의 천부적 특질이 오늘날 중국인들에게 역사, 문화, 경제, 군사 및 영토 야욕 등 각종 형태로 진행되는 동북공정을 부채질하듯 똑같은 특질을 가졌던 고대 중국인들이 남긴 사설을 기준하여 우리의 뿌리를 찾고자 할 때는 그들이 쪼개고 구분하여 대립관계를 묘사하는 데 이용한 수단, 왕검성이 조선보다 그 수단을 만드는 데 사용한 진료 또는 근간, 즉 한지, 우리가 사는 땅, 고대 한반도에 살았던 한인, 천신족, 마한 등을 기준으로 영토 개념이 대륙사관이 아닌 천신족, 한인시대에 창조되고 그 차자, 환웅시대와 그 손자, 단군시대를 거쳐 오늘날 한국인들에 의해서도 실천 중인 홍익인간에 기반한 네트워크 개념의 해양사관에 입각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첨언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중국인들이 천부적 특질이 해체시켜 놓은 한맥애라는 한문명의 삼위일체 체계를 복원하는 일이 역설적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의 뿌리와 신화의 땅을 회복하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국 땅에 사는 사람의 언어와 외관에 현혹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유전자에 흐르는 한맥애의 유전 정보에 집중하여 홍익인간의 이상을 실천한다면 영토와 국경의 개념이 사라진 신화의 시대가 다시 시작될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왜곡을 반복하다 자신의 뿌리마저 잃어버린 중국 역사의 근간에는 금나라와 청나라의 주체였던 애맥의 역사와 복희, 여화, 신농, 치유 등으로 대표되는 중국 사망시대의 주체였던 천신족 한의 역사가 그들의 삶 속에 다양한 형태로 용해되어 아직도 도도히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알림 설정, 좋아요, 구독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즐겁고 희망찬 하루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